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녹색선 7월 말 8월 초라고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때 이후로 파란선은요 급등을 해서 역시 지금까지 꽤 높은 수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빨간선 코스피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 두 개선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주가 하락기고요. 파란 선이 상승을 했죠. 바로 여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꾸준하게 팔아치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위시한 대형주를 엄청나게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징후가 뭐냐면은 파란 선이요 현저하게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지난주 중반 이전까지 요 부분에서 파란 선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해주긴 했어요. 외국인이 간만에 대형주를 매수해줬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튀어오르고 말았죠. 파란 선이요. 따라서 지금 관건은요 파란 선이 이대로 쭉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쭉 다시 내려가 주느냐 1번과 2번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파란 선이 하락을 한 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간만에 매수했다는 신호. 근데 이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업황을 좋게 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해줬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수상한 낌새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비교해 놓은 표예요. 빨간 선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절하됐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내려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빨간 선이 상승했을 때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4개의 구간들은요 우리나라 원화 파워가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란 선 그나마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을 했죠. 이때도 파란 선이 아주 극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직전에 하락하던 수준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상당히 무뎌졌어요. 가로로 기어갔으니까. 그리고 이때도 직전까지 파란 선은 거의 급전직하했지만 하락폭이 많이 무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파란 선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파란 선이 평행선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수상한 건 바로 최근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빨간 선이 내려갔다. 즉 우리나라 원화 파워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인데 정작 파란 선은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 대형주를 많이 사들은 이유가 이제 반도체 저점이 지났다. 수익 개선의 기대감을 품고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마구마구 주워 담은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그래프만 보자면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도 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게 봐서가 아니라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주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과 프로그램 쪽의 비차익 수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녹색 선으로 그려놓은 게 11월 15일 이후 수급의 궤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두 개 선이 모두 상승을 했죠. 네, 역시 외국인들은 현물 수급뿐만 아니라 비차익 프로그램 쪽 수급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와 방금 전 제가 비교해본 환율과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 이 그래프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주식을 좋게 봐서 반도체 뭐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걸 되게 좋게 봐서
이제 주가 상승에 베팅했다. 아니면 제 생각처럼 이거는 좋게 본 게 아니라 단지 공매도 물량을 청산한 것 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답은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즉 지난주 목요일 정점으로 금요일날 두 개선이 날카롭게 꺾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공매도 청산 물량이든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반도체 시황 상승에 호조에 베팅을 했건 간에 이 두 개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번 주 코스피 증시는 뭐 오미크론 쇼크 이게 더 길게 간다고 봐야 될 거고요. 8월 달부터 시작된 코스피 이 계단식 하락 패턴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암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수급 분석 마지막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과 선물 수급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충 한 이 정도가 11월 15일 당시 상황인데 그때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파란선 방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코스피가 나아지려면 이 파란선 즉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좀 많이 매수로 기울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수급은 일단 보지 마시고 왜냐면 그 직전에는요 파란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빨간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은 계속 늘어나는 전형적인 매도 차익거래 패턴이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현물 수급에서 일단 균열이 일어나야지만 코스피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말대로 파란선은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11월 중순 빼빼로데이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코스피가 그나마 하락폭이 많이 무뎌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빨간선 선물 수급은요 상당히 좀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간신히 지금 상승했던 파란선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날카롭게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파란선이 이대로 주저앉게 되면은 코스피는 다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이게 지금 영상이 월요일날 오전에 올라갈지 오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편집을 해봐야 돼서. 근데 월요일 종가 보시고 화요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외국인들이 현물 수급에 대해서 다시 날카롭게 매도세로 돌아선다 이러면은 코스피는 다시 가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간단히 해볼게요. 두 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코스피 중기 추세 좀 큰 흐름을 파악을 하는 용도고요. 오른쪽은 이거보다 약간 좀 짧은 중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코스피고요. 검은 선은 제가 이제 산식을 만들었는데 그 산식에서 구해진 코스피 가격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검은 선이 상승을 하면 좋은 거고요. 하락을 하면은 안 좋은 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검은 선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검은 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11월 15일날 보여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검은 선이 여기쯤이었거든요. 즉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영역 아래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게다가 검은 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코스피가 회생의 발판 마련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형광색으로 제가 표시한 두 개의 가로선이 보이실 거예요. 저항선 A와 저항선 B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검은 선이 두 개의 이 저항선 사이로 머리를 약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그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황을 보여드릴 때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 검은 선이 뭐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검은 선이 B를 뚫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A까지는 뚫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수 급락 여파에 의해서 약간 고개를 숙이는 상황입니다. 검은 선이요 A마저 쿨하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코스피를 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제 생각은
이 검은 선이 A까지, 저항선 A까지 뚫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B까지 뚫고 하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다시 지루한 계단식 하락 패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중단기 추세 그래프 확대를 해봤는데 역시 검은 선이 상승을 해서 빨간색 영역 안쪽에 살짝 발을 걸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변수는 존재를 해요. 여기 제가 저항선이라고 표시한 그 형광색 하나짜리가 보이실 텐데요. 이 검은 선이 상승을 한 건 좋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려면은 이 검은 선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줘야지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검은 선과 이 저항선 사이 갭이 상당히 넓죠.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건요, 검은 선이 도로 이 빨간색 영역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빨간색 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이 출발선, 이론적인 그 변동성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검은 선이 빨간색 영역 아래로 이탈을 해버린다? 이러면은 출발선에도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빠꾸하는 거예요. 따라서 코스피에 대해서 이 두 개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도 저는 뭐 섣부른 낙관론을 주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나 기술적 분석을 해보나 저는 코스피가 자잘하게 반등은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계단식 하락 패턴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급상으로나 기술적 분석상으로나 이게 이 정도까지 뭐 3160, 3200까지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현재 5%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3000은 다시 뚫을 수 있을지언정 지루하게 올라갈 만하다가 내려간다. 아이고, 이게 태블릿 PC 이게 가장자리라 올라갈 만하면은 내려가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연말까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게 이런 수급상 아까 연두색선이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는 거 보셨죠? 개인들은 냅다 사들이고 있고 이런 패턴이 1주나 2주 안에 완벽하게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해봤자 잠깐 올라가는 것 뿐인데 그거에 현혹돼서 뭐 단타, 뭐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현혹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역시 지난 11월 15일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 계속 매도 의견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주식 사지 마세요. 자, 일단 코스피는 이 정도로 분석을 해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